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오후 1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를 지난 사람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진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 만약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 라고 했고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은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 사람 말이 핀트가 안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FC 관계로 성남 FC 축구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성남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큰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 그런데 우상호 씨는 대장동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핀트가 안 맞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제1야당 당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요? 제1야당 당수가 그러면은 반역죄를 해도 구속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참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이 구속을 합니까? 구속은 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에 따라서 독립된 주체입니다. 아무도 그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독립된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속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면은 그래도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그러면 이때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건데 그건 그 자체로서 반역 아닙니까? 아니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세력이 뭐 그렇다면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세력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뒤집는다고 하면은 이거 반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이 도대체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대장동 사건이죠. 대장동 사건은 이제 이재명 턱 밑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객관적인 또는 합리적 추리를 한다면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게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준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한 4천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 중에 428억 원은 이재명 측 몫으로 김만배가 남겨놓았다. 떼어놓았다. 이재명 측 하면은 유동규,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이재명하고 동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전된 것은 내부 폭로에 의해서입니다. 남욱,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딱 김만배라는 사람이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의 이런 방어망을 돌파를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나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구속영장 떨어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 근데 이재명 씨가 도망갈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증거인멸의 위험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 임기 중에, 즉 대통령이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살인을 하더라도, 강도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자유당 시대 때 진보당이라고 있었어요. 진보당은 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그 당수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주도할 때 전향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노선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진보당이라는 좌파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공작, 북한과 내통을 했다 해가지고 이 조봉암 씨가 결국 구속되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국가 반역죄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우상호 씨는 제1야당 당수가 구속되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보당이 당시에 제1야당은 아니었지만은 상당한 조직이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의 표토르 3세가 황제가 되어 가지고도 적국인 프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배신을 하고 또 적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군사제도나 군복을 프러시아로 바꾸고 하는 데 대한 반발로 그 친위대가 표토르 3세의 부인 에카트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에카트리나 더 그레이트가 됩니다만은, 에카트리나를 추대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표토르 3세를 죽이고 한 적은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저 중세 때 베니스에서, 베니스는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의 수반을 도제라고 그럽니다. 그 한 사람이 베니스 공화국을 왕국으로 체제 변경을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왕이나 현직 국가 원수도 반역죄를 하면은 그냥 붙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또 있죠. 영국에서 17세기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롬웰이 재판을 통해서 이 포로로 붙잡은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와 그 부인을 길로틴으로 처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반역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 사람이 무슨 국가 원수든지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불문하고 처단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 원리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이재명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당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반역과 관련되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부패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 합치면은 문재명 반역 부패를 법으로서 단죄하는데 그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